알면 할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왔어요? 네, 오늘은 5월의 교통사고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제보해 주신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북구의 어느 구간에 사고가 잦은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주제가 5월의 북구 지역 교통사고 이렇게 되는데 북구는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출퇴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는 곳인데 아무래도 산업로가 그렇게 또 사고가 좀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경주 방향이나 동구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2017년에 오토밸리로가 생기면서 기존 산업로 국도 7호선을 이용하면 현대차 출고센터에서 중산교차로까지 30분 이상 소요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15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되기도 하는 등 산업로의 교통량을 많이 줄여줬는데요. 하지만 경주에서 도로가 좁아지면서 중산교차로 주변으로 계속해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고요. 명촌교 북단에서 아산로 진입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혼잡해지는 등 산업로의 교통 상황은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구의 전체적인 교통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한국도로교통공단 타스 분석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구는 2023년 기준 약 21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약 13만 6천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건수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도 약 690여 건에서 2023년 737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2022년도는 800여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2023년에 들어 다시 줄어든 추세지만 사고 건수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송정이나 매곡 등 북구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주거 인원이 또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북구는 스쿨존 사고와 자전거 사고가 다른 구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선 재작년에 매곡 초교 부근에서 2건의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고요. 진장동에서는 8건 이상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상자는 총 3명이 발생할 만큼 북구에선 자전거 사고가 자주 크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달 분석했던 동구는 오토바이 이륜차 사고가 많았다면 네. 북구는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자전거 사고가 취약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북구 효문 사거리 주변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작년 울산시에서 발표한 교통량 조사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근무 교대가 이뤄지는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약 2,100대의 자전거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효문공단 일대 자전거 도로 파손이 심각해서 어두운 야간이나 처음 이 도로를 진입하는 사람들은 다칠 위험이 커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일대 가로수 정비 사업과 도로 보수 작업을 울산시가 올해 정비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울산의 자전거 사고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울산교통방송 통신원분들이 전해주신 교통제보 정보 한번 또 분석해 볼까요? 네, 5월에 저희 방송국으로 들어온 사고 제보 건수는 596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 짚어볼 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산업로입니다. 산업로가 아침에 정말 중요한 구간인데 남구 두항사거리부터 경주 유광터널까지인데 이게 길이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61km가 넘더라고요. 네, 이름처럼 울산의 산업단지와 경주 포항을 이어주는 산업도로인데요. 북구의 산업로는 명촌교 북단교차로부터 메아리학교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신답교 이후부터는 경주 방향으로 왕복 6차로로 확장을 진행했었는데요. 경주시 구간이 확장 계획이 없다 보니 이 부분이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해로 천곡교차로에서 7번 국도의 9호 교차로를 잇는 농소 외동 국도공사가 2028년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습 정체 구간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긴 했는데 이렇게 또 정체되는 원인이 따로 있었네요. 맞습니다.
또 산업로라는 이름답게 화물차 이동량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화물차와 승용차 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화물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거나 사고 차량을 이동할 만한 견인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처리에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산업로에서 사고 한 번 발생하면 여파가 상당한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버스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아무래도 울산의 대부분 공단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공단 내부와 연결되는 버스가 거의 없고 인근까지 가는 버스도 없다 보니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통근버스 사고가 산업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전세버스의 사고 건수를 구마다 확인해보면 남구는 5건, 동구는 3건, 울주군 4건, 중구 2건에 비해 북구는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북구에서 정말 통근버스 사고가 빈번하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지난달에도 통근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죠? 네, 지난달 12일 오후 2시 30분쯤 호계동 상안교 사거리에서 인근에서 울산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현대차 울산공장 통근버스가 우측에서 직진하는 SUV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통근버스 탑승자 27명과 SUV 탑승자 2명 등 총 29명 중 19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작년에는 통근버스 운전자가 청곡동 내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망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통근버스 사고는 아무래도 빨리 출퇴근 시간에 맞춰 수송을 끝내야겠다는 운전자의 조급증이 사고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울산의 운전자분들이나 보행자분들께 통근버스의 위험 운전을 경험하신 적이 없는지 여쭤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커브를 좀 급하게 도셔가지고 속도를 내서 좌석에서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앉아 있다가 굴러 떨어진 적인데 굉장히 당황되죠. 비 오는 날 그렇게 굴러 떨어져서 바지 다 젖고 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안전하게 가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요. 우선 서 계시거나 안전벨트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급하실 때는 덜컹거려서 뒤에 앉은 자리에서 좀 뭘로 잡아야 된다는, 앉아 있는데도 뭐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통근버스 사고가 나면 다치는 인원도 많고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더욱더 좀 안전운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구는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자전거로 통근하시는 분들이나 공단에서 나오시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이동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 정말 차들도 많고 마음도 급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편안한 마음으로 이동하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나오셔서 운전하시면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뭐 이런 사고 구간이나 정체 구간들 계속해서 열심히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출근길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